일본하고 전쟁하면 총칼을 들고 싶습니다. 자, 핫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관심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들어봅니다. 네, 사적 술자리에서나 할 법한 팔딱거리는 자유 토크 사주팔자. 오늘 손님 모셔보시죠. 네, 우리 박진만 전라북도 건축사협회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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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처음 뵙. 처음 뵀나요? 네. 아, 그러신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들어갈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주 뭐 생일이랑 뭐 MBTI 같은 거 달라고 한 이유가 네. 이제 2024년이 됐잖아요. 이춘도 지나가지고 진짜 이제 한 해가 딱 2024년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새해에 좀 좋은 새해 덕담으로 시작해 보고자 해서 아, 네, 좋습니다. 사주나 뭐 네. 이런 거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냥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네 얘기를 해보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요 갑진일주라는 그런 일주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 네. 네. 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네. 잘 모릅니다. 아. 거기에서 묻는 대로. 네, 대부분 잘 네. 모르시더라고요. 네. 혈액형은 4가지잖아요. 네. 사주는 60갑자, 그래서 60가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그래서 갑진일주인데요. 갑진일주. 네. 올해가 갑진년입니다. 2024년이 네. 갑진년. 근데 갑진일주의 경우 갑진년을 만나가지고요. 그 에너지의 운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강화되는 자신의 장점을 더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또 우리 박진만님은요, 언제나 하늘로 쭉 나아가고자 하는 기상을 가진 거대한 거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의 기운. 자신의 인생을 잘 만들어갈 줄 알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면이 있고 또 씩씩한 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목 이런 건 좀 아세요? 오행이 나는 목이다, 수다 이런 거 좀 유행입니다 요즘. 제가 그거를 별도로 싫어하진 않는데 네. 특별하게 관심이 없어서 들으면 그때만 이해하고 네. 바로 또 잊어버립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성당에 아. 나가는데 성당 분들이 뭐 그거를 터부시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는데 네. 제 개인이 음. 뭐 이렇게 집착하거나 그런 거에 집착하거나 그러진 않고 하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 하지만 듣고 나면 바로 잃어버리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네. 어떤 통계 그럼요. 학적으로 네. 우리는 네. 이제 접근을 하고 뭐 네. 신점이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그것도 뭐 약간 거부감을 좀, 갖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네. 요즘에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를 좀 잘 알아야 하는 게 좀 요즘 예. 트렌드이기도 네. 해서 아마 20, 30대 분들에게는 굉장히 나를 알아가는 게 되게 인기가 많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오빠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 하게 네. 되면. 네. 제가 여동생이 없어서 아,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을 보면 매우 친근감이 갑니다. 아, 성당에 그러세요? 있는 자매님들이 오빠라고 안 하나요? 아니 거기는 이제 형제님 형제님. 아, 형제님. 또는 오빠님 아니고 오빠,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예, 교회도 그렇고. 형제 저희는 자매들은- 교회 오빠잖아요. 성당 오빠도 있는데 아, 성당 그래요? 오빠. 어릴 때부터 다니신 거예요, 성당은? 아니 저는 이제 40대에 다녀서 40대. 네, 한 15년 정도 오빠 소리를 듣기에는 조금 나이가 네, 있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가끔 네.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요? 그 여성분도 저희 집 아파트 가까운 데 사시고 성당을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내놓고 오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 그 뒤부터는 제 집사람이 경계하지 않고 그럼, 있습니다. 네, 그럼 부르지 말라고 한번 얘기하시죠. 여자들이 네, 오빠라고 하셨어요? 부르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습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오빠 같아서 오빠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할 수 없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안 여성, 그러니까 그 아. 여성이 자기 오빠의 친구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오빠 이름 부르면서 아. 오빠라 하길래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여성한테 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부럽더라. 네. 그 오빠 친구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빠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냐? 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최근에 알았어요. 오. 근데 그렇게 오빠란 말이 쉽게 나오냐? 되게 부럽더라. 그 이야기를 한 의미는 나한테 오빠라고 좀 해줘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않더라. 뭐 저는 매우 즐겁네요. 저는 누나를 좋아하거든요. 아, 누나를 좋아하세요? 누나라고- 누나는
다 누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사장님들한테도 조금 누나라고. 친해지면 누나라고 하죠. 네. 그 비슷한 맥락인가 근데 봐요. 그 호칭이 이 관계간에 주어지는 네. 그 밀접도 맞아요. 이거에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오빠를 좀 불러봐야지. 나이 드신 아버님들도 식당 이모들이 오빠라고 부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네.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 식당 이모가 저희 아빠한테 오빠, 오라버니 이렇게 부르는 오라버니. 거를 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애매한 아. 게 그렇다고 그걸 또 강요를 할 수가 없는 맞아요. 요즘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예. 치닫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이 해주시면 호칭이라는 것은 고맙다. 내가 부르기 좋아서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부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네. 지금 한 5줄 읽었는데 가장 진지한 토크를 여기까지 했네요. 그러게요. 계속 좀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많고요. 또 일을 잘 시작하고 버리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직업적인 면에서 보면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네. 맞는 말이네요. 이런 면들은 박진만님에게 있어 큰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때 좋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어서 그 가치가 이 자신만의 노하우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우리 있습니다. 박진만님께서 네. 건축사시거든요. 네. 네. 여기 또 봤어요. 미래를 설계한다라는 이 용어가 건축사하고 이런, 굉장히 또 연계가 되는. 누가 제 직업 보고 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냥 제가 나온 거죠. 통계가 쫙 그렇죠. 통계하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작은 하지 않습니다. 말을 이으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네, 하지만 네. 조작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거는 네, 제가 몰랐네요. 여기 네. 써놓고도. 노하우, 네. 노하우도 이제 건축사라는 건 굉장히 전문직이다 보니까. 네. 그 예전에 그 신사의 품격이라는 장동건 나오는 거기에서도 그 직업이 건축사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잘 안. 맞습니다. 건축 설계사네. 그 다른가요? 이후로 건축사랑 건축설계사? 아니 건축 건축사 설계사라는 네. 직함은 없고요. 건축사가 이제 네, 설계도 설계를 하는 하고. 사람을 건축사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거의 뭐 장동건급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이라크 사자가 선비사자입니다. 네. 그래요? 스승사가 아니에요. 보통은 다 스승사를 쓰는데 네. 건축사만 선비사를 씁니다. 왜요? 그게 검사도 그러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중에 뭐 그 사자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선비사자 쓰는 게 그렇구나. 있는데. 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MBTI? MBTI도 가볼까요? 네, MBTI가요 ENFJ예요. 그래서 외향, 직관, 감정, 판단이라고 해서요. ENFJ를 언변 능숙형이라고 말씀 잘하시니까. 딱 부르거든요.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고 다니시다가 젊은 친구들 만나면 ENF. 나 ENFJ다. 네. 아, 네, 이걸 그럼 그 꼭- 친구들은 알아듣나요? 네, 그렇죠. 다 알아들어요. ENFJ. 네. 그래서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력하는데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NFJ 좀 성격성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생기가 넘치고요.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호기심이 많은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협조적인 사람입니다. 네, 어떠세요? 좀 협조적이신가요? 대체로 항상 그렇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건축사라는 직업 자체도 아이디어가 늘 아,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생소사야 되지 얘기죠.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죠. 그렇죠. 아이디어 싸움. 거기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렇죠, 게 그렇죠. 아이디어 또 싸움. 다른 창조가 될 수 있고 예, 예. 또 그런 것들은 다 호기심과도 연결이 되는 것들이니까. 아무튼 생기가 넘친다고 했는데 약간 딱 뵀는데 네, 정말 벙글벙글해서 초롱초롱 하시잖아요. 네. 저보다 눈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형님이신데 확실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네, 초롱초롱 하시니까. 네, 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돕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잘 다룹니다. 저희가 앞에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불리는 것, 이모, 오빠 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오랫동안 진지하게 그 호칭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네. 저희가 네. 판단이 되는데 예, 저는 같은 값이면 네.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화 네.
호칭, 또 소재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바쁘시겠네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가끔은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 네. 눈치를 싹 보면 네. 약간 지루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항상 상대방의 관심에 대한 소재를 꺼내면 그분도 막 재미있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대화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많이 듣고 적게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스트레스의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 ENFJ에. 네,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ENFJ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봤더니 네. 상대의 반복되는 거짓말로 불신감 있는 상황이 되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이군요, 이것도. 네, 거기. 신뢰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껴질 때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고요.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배려하지 않거나 사려 깊지 않은 무례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혼자 대처한다고 하네요.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결국엔- 배려보다는 사려 깊지 않은 약간 무례한 사람을 누구나 좀 그 싫어하는 경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네. 누구나 거짓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의 상황이나 목적만을 위해서 계속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누구나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를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를 잘 기억 못해요. 저희 노모가 지금도 이야기해요. 나 그거 기억 안 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기억 안 나요. 그랬더니 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 순간은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과거 때문에 네. 현실을 현실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망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생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갑진일주입니다. 예.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사건이 끝나면 또 금방 좀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던데 무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잘하신다고. 이런 거예요. 제 그 소신 중에 하나가 과거 때문에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그건 정말 정말 중요한 또 말인 하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맞아요. 시간이 별로 없고. 무숙해 좋지 않은 과거로 자꾸 현실에 얽매이거나 그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좋지 않은 대화를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맞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대화하고 좋은 미팅도 하고 좋은 거 먹으면서 살기에도 저는 바쁘다 생각해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여행도 자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들과 네네. 시간을 보내며 기분을 전환한다. 맞아요. 이 부분이 아마 여행을 다니시면서 좋은 분들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에 뭐 할애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벌써 이미 그 스트레스를 네, 받았을 하고 때의 계세요. 어떤 네. 해소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경력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제 9대 전주시 의회 의원을 하셨어요. 10, 11, 12, 13. 네, 네. 이 순서인가요? 네, 이 순서. 네, 그렇게 가야죠.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뭐. 건축사 쪽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준비를 그럼 원래 해가지고 시작하신 잡이셨으니까 거예요? 이게 원래 잡았죠. 네. 언제부터 저는 시작하셨어요? 그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학을 했고요. 전북대학교를 예, 네. 전북대학교 가신 걸로 알고 건축 있습니다. 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네. 맨 처음에 취업한 곳이 포스코 계열에 있다가 이제 그때는 광양이 막 개발할 때였거든요. 네. 거기 있다가 이제 포항으로 발령이 났는데 네. 너무 외진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그 당시에 금호그룹의 금호건설로 갔다가 이거 삼성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또 삼성을 옮겼어요. 그렇게 막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갈 수가 있는 이직을 거예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제가 가능합니까? 능력이 너무 출중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맨 첫 직장을 가서 뭐 어이가 때문에, 없는데?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네. 그때는 초임부터 시작해서 쭉 선임해가지고 맨 뒤에 부장이 앉아있는 그런 네. 스타일이에요. 그 뒤를 쫙 돌아봤어요. 27살, 26살에 네.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매년 회사 창립 기념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막 근속 20년 막 금 열쇠 주고 막 네. 30년. 야, 깜짝 놀랐어요. 내 30년 후에 저 모습이 난가? 이거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한심했던가요? 한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각오를 했어요. 28살 때 직장을 최소한 3번 옮기겠다. 네. 정말 직장을 3번 옮겼어요. 근데 결례되는 네. 말이긴 하지. 하지 마세요, 결례는. 왜요? 3번 다 네. 포스코 계열에 있을 때나 금호건설에 있을 때나 삼성중공업에 있을 때나 3번 다 사직서 해결이 안 됐어요. 나가지 마라. 3번 다 내용 증명을 해결했습니다. 아니 내용증을 보냈습니까? 보냈죠. 내가 사직서를 냈는데 왜 처리 안 사직서를 했냐? 안 하냐? 아, 진짜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본인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 삼성에 있을 때도 그때 이건희 회장님의 서울 사대부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제 바로 위에 상관이었는데 네. 사직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직 처리 안 해준 이유가. 왜 가냐? 어. 왜 가냐?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내려오게 된 삼성에 있을 때는 임원까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지방대 출신이 없어요. 네, 많이 없죠. 임원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 후두 폴립이라고 목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그걸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이 아프고 하루가 안 아픈데 그 당시에 삼성 의료원은 삼성 직원들은 무조건 공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비인후과 여성 과장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분은 좀 대단한 분이라 몰랐는데 그분이 하는 걸 보고 대단한 게 나중에 갖은 치료 방법을 하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방의 병원 의원 원장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삼성의료원의 이비인후과 여성 과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의사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그때가 공감하시네. 90년대, 96, 7년도? 그러더니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제가 의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보통은 삼성의료원의 이비인후과 과장 정도면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 의료인이시네요. 네, 그리고 지가 알아서 다른 데를 가길 원하지 본인은 계속 하던 것만 계속 하는데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개인 병원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네.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명확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고향이 어디세요? 시골입니까? 왜? 전라북도입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세금입니다. 공기. 공기. 내가 그래서 세금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네. 하루가 아프고 6일이 안 아프면 괜찮은데 6일이 아프고 하루가 안 아프니까 너무 가혹하다. 시골로 내려가셔야 닿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기를 결심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김인모 상무님한테 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를 냈죠. 그리고 이제 이쪽 지방에 내려와서 취직을 하려고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때 이제 라이센스가 있었으니까 삼성에 있을 때 건축사. 일단 지역 출신이지만 지역에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인맥 형성도 필요하고 지역의 분위기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사직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썼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는 그 당시에는 삼성은 7시 출근, 4시 퇴근했어요. 그게 이제 갑적인 회사,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사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왜 9시에 출근하냐? 남들 그 전철 밀릴 때 7시에 와라. 안 밀릴 때. 그리고 4시에 퇴근해라. 일찍. 네. 일찍. 근데 4시 치고 퇴근 못 하죠? 해요. 해요? 안 하면 콘나요. 무조건 해요. 좋은 회사네. 그러면 이제 겨울에 4시면 아직 해가 있어요. 겨울에 네. 5시 정도면 해가 떨어지니까. 그럼 그분하고 나하고 스키를 타고 다녔어요. 겨울에. 용평 뭐 이런 데. 근데 이 양반이 사직을 안 해주니까 제가 내용이 기억나요. 상무님 기회가 여기 무주 리조트에 꼭 내려오시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걸 따로 이고 갑시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사직 처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건강은 그럼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6개월 만에 괜찮았어요. 제가 지금 고향이 익산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네. 지금 익산에 계시는데 전주로 출퇴근하는데 그 가을에 노란 들녘을 보면서 너무 공기도 상쾌했고 이 후드가 아팠던 부분도 6개월 만에 나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시네요. 우리 너무 다행이네요. 박진만님은 네. 전라북도 개발을 반대하시는 발전과 개발을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삼성의 그 당시에 그 이건희 회장의 팩스 넘버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걸 쓰려고 몇 번 하다가 놓쳤어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 내려와 보니 전라북도가 너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전라북도에 투자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전라북도에도 삼성그룹의 계열사라도 투자를 해서
여기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팩스 번호가 바뀌었나요? 팩스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못했어요. 외우고 계셨어야지. 네, 그거. 그건 적어놓고. 제 연습. 아마 제가 그걸 했으면 왔을 수도 있다. 왔을 수 있다. 그건 너무 큰 꿈이지 않나요? 모를 일 아닐까요? 그런데 네.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주옥 같으신데요. 그냥. 저는 그래서 딱 오늘 또 끊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시군요. 멋지십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주와주 통합시민위원회 공동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거잖아요. 통합을 하자. 네. 네. 완주 쪽에서 계신 인사분들은 통합을 반대하시지 일단 이제 않나요? 전쟁을 하고 계시지만 당장의 통합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현실을 버릴 수 알아야 된다. 나를 버려야, 나를 놔야 우리가 되는 거고, 네. 현실을 버려야 미래가 있다. 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령 그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에는 그 현실을 버릴 수도 없고 버렸다 하더라도 미래가 암담하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전주와주 그러냐면 통합을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완주 입장에서는 보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전주 완주 통합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절실하다면 나는 전주라는 명칭도 양보를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네. 완산주가 전주가 됐듯이 전주가 다시 완산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굳이 전주를 고집하면서 전주와주 통합을 해서 완주는 없어지고 전주만 남는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주도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옛날의 지명인 완산주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래서 설득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대안을 계속 그럼요.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는- 완전주도 괜찮다. 완전주. 완전주도. 예를 들면 그렇죠. 옛날에 김제공항이 우리 지역에 거의 올 뻔하다가 네. 여러 정치인들에 의해서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정말 이상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공항을 지어주겠다는데 현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저는 그분들이 영원히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설령 본인이 정치를 그만하더라도 나서서 나중에 그래 그 정치인이 그때 잘했다. 설령 우리가 비행장은 유치를 했고 그분을 낙선을 시켰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말 참 정치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가서 그때 공항을 유치 못하다 보니까 전주, 완주, 익산, 김제 그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공항이 없잖아요. 없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뭐 이제 경력까지는 이야기하다가 네. 제가 약간 그 딥한 질문들을 여쭤볼 네. 거에서 네. 이제 완주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쪽으로 바로 갈게요. 네. 이 건축사를 이제 잡으러 가지고 계시니까 네. 이제 평소에 이제 뭐 이런 정치 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 정치에 어떤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조금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완벽한 창조는 불가능하고요. 본인이 그동안 겪어왔던 전혀 관계없는 경험까지도 네. 결국은 창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완전한 창조는 없다. 본인이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습득했던 지식을 잘 활용해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여건에 맞는 그 용도에 맞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정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천 년 동안 정치가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 실행하면서 잘못된 게 있고 또 실행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고 또 정치인의 잘못으로 이해타산적 그 정책의 수립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왔던 그런 경험들이 축적된 것이 기본이고 그 기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미래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 이것도 건축과 많은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건축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여느 분야 못지않게 남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남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 남다릅니다. 오히려. 예전에 뭐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요즘은 의식주 아니고요. 식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제일이고요. 그다음은 사는 거. 옷은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맞아요. 좀 뒤로 밀려난 것 밀렸어요. 같긴 해요. 네. 물론 패션 의미의 네. 패션 전문가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실인데요. 여기서 받는 의라는 것은 그냥 입는 거 정도의 그 몸을 가리는 거 정도, 겨울에 겨울을 입고 추운 거를 가리는 네. 정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 네. 의잖아요. 옷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식주의 이렇게 두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편리하고 그렇게 삶을 잘 이해한 그런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은 보기에는 보잘 것이 없더라. 또 하나, 야 너 보기에는 생활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정말 멋진 외형 집이 있다.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어요? 단독주택인가요? 예, 주택. 단독주택이면 저는 먼저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편리한 집. 경우도. 네, 편리한 집. 저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면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게 뭐냐면 형편없이 쭈글쭈글한 집에 기능이 편리한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남한테 보여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면 후자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아파트 가서 그 네. 말씀에 동의하는 게 가장 많이 서 있는 부분이 주방이에요. 맞아요. 전체 모델하우스를 한 10분 돌아보면 한 8분은 네. 주방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동성.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결정적인 주택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건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의 직업, 그분들의 취미, 그분들의 가족 구성, 그분들이 앞으로 준비하는 것들을까지 다 감안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건축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진출도 적절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신경 쓰는 직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좀 말씀을 정확하죠. 드렸는데 네.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지만 교도소를 설계하려면 네. 거기서 가봐야 된다. 거기 살아야 된다. 답답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답답하게 해주시면 좋겠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기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깜빵에 가서 경험이 필요하다. 해봐. 이게 그래서 제일 설계 중에 어려운 게 주택이에요. 주택. 네. 왜 그러냐면 다 다양해. 맞아요. 삶의 그 방식이나 사는 형태가 그리고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컬러, 좋아하는 뭐 공간의 배치, 규격 다 다릅니다. 그럼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도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정책을 그렇죠. 해야 이제 된다? 그거죠. 이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염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세세하게 그분들과 함께 생활해온 사람, 그리고 생활할 사람, 그리고 그 염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끈기 있게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네, 그리고 목소리가 크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여기서 살지 않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앞으로도 갑자기 떠날 사람, 그건 이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분들하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살 거다. 그렇게 고민하는 거 차원하고 현실만 이해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 당장. 예, 예, 예. 그러니까 건축과 그러네요. 정치에 비슷한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해가 이해도. 높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거기에 스며들어서 뭐가 그렇죠. 필요한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지 이런 거예요. 잘 알아야겠네요. 우리가 음식은 먹고 말면 끝나지만 건물은 계속 설계해서 살아야 되죠. 건물을 짓고 남아 수십 있어요. 수년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자가 항상, 없이 튼튼하게 없애버릴 수도 지어내려면 없고. 항상 그 평가를 네. 받아야 돼. 네, 맞아요. 평가.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여쭤볼게요. 네. 후회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후회하시는 일. 그 후회하는 것보다는 아쉬운. 네, 아쉬운 거. 일.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 세계적으로 조금 돌아다니는 걸 했으면 좋아하세요?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좀 어디 가서 한 6개월 살고 막 많은 것들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고.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밸런스, 밸런스 게임 하고 네. 끝낼게요. 밸런스 게임 해보셨나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둘 아까- 중에 아까-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아, 선택하라 네. 이런 아, 느낌의 그런 것처럼. 게임입니다. 네. 100년 전 과거로 내가 아. 만약에 타임머신을 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살 수 있어. 자, 100년 전 과거로 가고 싶다 아니면 100년 후 미래로 가고 싶다. 100년 전 과거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왜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초까지는 독립운동 하는 사람은 독립이 언제 될지 모르고 독립운동 한 거예요. 아,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돌아간다고 하면 이 미래를 모르고 가야 그게 맞잖아요. 원칙은.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미래를 모르고 간다면 과거로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운동이나 독립운동가들을 독립이 된 이유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실제로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초까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기 그렇죠. 자신을 버리고 독립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 이후에 보는 그 시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나를 좀 대답은 버리고. 너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과거로 가면 현대의 건축사적인 그런 어떤 스킬을 마음껏 발휘하여 지금도. 엄청난 건축물을 지을 저는 수도 있고. 그 저는 당시- 지금도 일본하고 전쟁하면 총칼을 들고 싶습니다. 아, 진짜요. 굉장히 철이 없으신 생각을 가지고 근데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있어요. 예, 우리는 네. 갑진년이라 그런 거 없습니까? NF. 네. 뭐 ENFJ. 네, ENFJ.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저도 지금 여하튼- 전쟁 나면 저도 집에서 만들 건데요. 여하튼 재미없어서 패스. 굉장히 또 네. 어, 그냥 누가 그럴 수 존재하는 있는데, 그냥 누가 더 내 취향이다. 네, 내 취향이죠. 이덕춘, 최영재, 양경숙 꼭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3분의 1씩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 왜 그러냐면 그 세 분 다 장점이 있으세요. 네. 최영재 후보의 그 진중함, 오. 그 다음에 이덕춘 후보의 그 패기? 패기 젊음, 젊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영수 후보의, 의원의 그런 저돌적인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다? 저는 그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 확실히 디테일하신 게 한 번에 그분들의 장점을 딱딱 또 뽑아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어요, 디테일하신 지금. 게 전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네. 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자, 진보당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진보당 오히려? 쪽을 택할 네. 것 같습니다. 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진보당.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 진보 듣고요. 좋죠.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저 시청자분들에게 네. 한 15초 정도 짧게 이야기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방송 출연해서 즐거운 시간을 두 분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제 철학과 제 소신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갑진년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올 연말에 기쁜 송년회를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잘 보세요. 제가 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